수요일 세이비온의 상장으로 공모주가 연속적으로 이제 상장되기 때문에 신주에서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일단 청약이 끝난 신규주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고 어떤 신규주는 패스할지 영상에서 다루어 봤습니다. 세이비온까지 정리된 걸로 보면은 이제 아이스크림 미디어부터 거의 4개 4연속 이제 긴 음봉이 나왔죠. 조금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이제 점점 더 나빠지는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공모주 청약 받으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음봉이 나는 게 안 좋겠지만은 이제 매매 기회를 잡으려는 저희 같은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속 긴 음봉 주식이 계속 나타날수록 시가가 어쨌든 낮게 시작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보시면은 점점 시가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상승률도 그렇고 점점 낮아지죠. 세이비온은 그 장외가가 29,000원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가가 25,400원으로 찍고 고가 잠시 올라간 뒤에 후반에는 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세이비온까지 이제 음봉이 연속 나와가지고 이제 금요일에 상장되는 인스피언이나 YJ링크도 시가가 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시가가 일단 낮게 형성이 돼야지 매매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좋죠. 1순위로는 인스피언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인스피언이냐 YJ링크냐 이건데 아무래도 그 유통 물량이 두 개 다 뭐 큰 회사도 아니고 규모는 YJ링크가 더 크죠. 회사도 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YJ링크가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제 유통 가능 물량으로 보면은 인스피언 쪽이 플러스가 되어 있죠. 그래서 경쟁률도 더 높이 나온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한캠, 루미르, HNS, 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사실 뭐 공모가 근방에서 시작하면은 양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매매권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 제외시켰는지는 정리를 했고요. 자, 인스피언 매매 전략을 일단 보겠습니다. 이거 조건부 매매입니다. 시가 상승률이 40%에서 80% 정도 나왔을 때 이제 80%가 넘게 나오면은 조금 시가에부터 들어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상승률이 높으면 또 시가 상승률이 이 정도로 나왔다 그래도 시가 거래량이 너무 적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가부터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거래량은 50만 주 이상 많이 나올수록 더 좋죠. 근데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뭐 80% 정도의 50만 주가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가 매수하는 조건이고요. 만약 시가가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경쟁률이 있으니까 시가가 공모가 근처에서 오히려 시작한다. 그러면 오히려 패스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 후에 내가 시가를 매수를 안 했는데 급등을 해버렸다 할 때도 일단 추격 매수는 비추하는 걸로 그러니까 시가에 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시가 이후에 하락을 하면은 저점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걸로 하고 시가 후에 급등하는 거를 추격 매수하는 것은 일단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뭐 거의 공통적인데 12시 전에는 매매를 종결하는 거죠. 만약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12시 전에는 이제 청산을 하고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계속 올라간다면 12시 오전 내에 승부가 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12시 이전에는 매수한 주식도 모두 팔고 12시 이후에는 뭐 저점에서 반등하는 것 같다 그래도 이제 아예 매매를 종결하는 게 확률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가끔 뭐 2시 넘어서 아니면 3시 넘어서 급등하는 신규주가 가끔 있는데 그런 거를 기억에 떠올리고 막판에 상승을 기대하고 오후에 매매하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일단 시가에 많이 매수를 하게 되면 이건 시가에 매수한다는 거는 이제 시가부터 양봉이 날 거라고 강력하게 믿는 경우죠. 그때는 일단 시가에 바로 올라가면은 뭐 좋죠. 그러면 시가 마이너스 에이틱에다 손절을 걸면 되고 뭐 시가 이후에 뭐 1% 2% 정도 빠졌다가 바로 올라갔다 그러면 첫 저점 마이너스 에이틱에다 손절을 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승한 다음에 이제 되돌림이 일어나겠죠. 되돌림이 일어났다가 재상승할 경우에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상승할 때 이제 정고점을 깰 때 매수를 해도 되고 그건 오늘의 최고점을 깰 때 매수를 해도 되죠. 되돌림 폭에 따라서 이제 공격적이냐 좀 보수적이냐로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영상은
제가 이 전에 영상 올렸던 신규주 매매 전략 스스로 만들기 영상을 좀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시가 위에 음봉이 발생됐다 그러면 저점을 확인한 후에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가 위에 일단 음봉이 나면 일단 조금 매수 타이밍이 늦더라도 너무 빠르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시가 위에 음봉이 발생됐다는 건 일단 좀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요. 만약 그 계단형 상승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가 또 되돌림 있다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가부터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시가 위로 음봉 발생하고 저점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단형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각각 이제 되돌림 일어나서 저점 찍고 올라가는 그 저점에다가 손절 그 스탑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자, YJ 링크 매매 전략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경쟁률도 인스피온보다 좀 떨어지죠. 그리고 물량도 많기 때문에 시가 상승률은 30에서 60%로 좀 더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우리 시가 거래량도 100만 주 이상으로, 원래 워낙 그 유통 물량 자체가 많은 주식이니까요. 100만 주 이상으로 잡았고요. 이것은 이제 시가에 매수 가능한 조건입니다. 만약 시가가 공모가 근처에서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오히려 시가가 공모가 근처에서 하면은 패스하고요. 시가 후에 급등할 경우에는 역시 추가 매수는 비추였고요. 12시 전에 매매 종결하는 거 이건 똑같습니다. 또 똑같이 뭐 반복적인 설명이 되니까 시가 매수 후에 만약 시가에서 바로 양봉이 크게 나면은 첫 저점 마이너스 원택에다 손절을 걸고 상승 후에 이제 첫 되돌림 후에 재상승이 일어나면 추가 매수, 피라미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재상승할 때 추가 매수를 이제 바로 정고점에다 걸면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될 테고요. 아주 확실하게 본다면 최고점을 다시 뚫을 때 매수하는 게 있는데 이 첫 상승, 시가 위의 상승 자체가 폭이 굉장히 크면 아무래도 최고점보다는 정고점 깰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지선 만들어지는 거는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시가 위에 음봉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저점을 확인하시고 저점이 여러 번 재터치 되거나 아니면 저점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되돌림이 일어났는데 그 저점을 안 깨는 것까지 확인해 주면 더 좋죠. 그럴 땐 정고점 돌파 시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같습니다. 계단형 상승일 때는 지지선 올려주시면 되고요. 설명을 좀 빠르게 드렸는데 여러 차례 이 매매 원칙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제 채널에 다른 신규주 관련 영상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룸미러는 이게 비매매로 잡았습니다. 일단 인기가 좀 없는 업종이고요. 이 전에 우주항공 관련된 그 신규주들이 결과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게 보고 있고요. 공모가 하단으로 되면 오히려 주가가 이제 싸게 결정되는 거라 좋게 보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모가가 하단으로 됐다는 거는 기관들도 외면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기관들이 단타를 치려고 상단에서도 굉장히 높게 써내는데 그 공모가의 하단에서도 내려가게 공모가가 결정되면 기관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제 배팅을 하는 거라 인기가 없는 것은 그냥 끝까지 인기가 없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 물량 너무 과다하고요. 세 가지 뭐 이런 조건이 있다고 양봉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뭐 공모가로 시작해서 긴 양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일단 확률적인 말입니다. 긴 양봉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매매입니다. 한컴도 비매매입니다. 이 OLED가 업종이 중국의 도전도 거세고 도전이 아니죠. 이제 뭐 중국이 굉장히 또 이 부분에서 상당히 한국을 거의 경쟁하는 상태니까요. 공모가가 그리고 좀 공모가 적용을 펄을 너무 과다하게 산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공모가도 상단을 넘어섰는데 상단 넘어서는 것보다 일단은 적용퍼가 너무 과다합니다. 기존 주주 물량도 너무 과다하고요. 기존 주주 물량이라는 건 이제 공모주 물량 외에 기존 주주가 팔 수 있는 물량이 공모주 물량하고 비교해서도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컴도 패스하는 걸로 비매매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반드시 긴 음봉이 나올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저는 뭐 이 신규주 아니래도 선물 매매도 하고 다른 것도 매매할 것이 많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다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HNS 하이텍 이 종목은 이제 코넥스에서 이전되는 건데 이 회사는 좀 특이하게 상장 폐지 심사를 당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됐던 거죠. 코넥스에 있을 때. 근데 뭐 그게 해소가 돼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됐는데
일단 상장폐지 심사 전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악재입니다.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도 전부 감소가 되는 추세이고, 이게 또 이 회사가 주요 사업부를 기술을 아마 중국 업체에다 넘겨가지고 순이익이 계상이 굉장히 많이 됐죠. 그래서 순이익이 되게 크게 나왔는데 한마디로 회사의 기술을 팔아먹은 거죠, 중국에다. 어차피 그건 경쟁이 될 거기 때문에 기술 이전하면서 수익으로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주 물량 굉장히 많죠. 이게 코넥스 종목이라 그렇겠지만 499만 주나 됩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이고요. 이렇게 신규주 매매, 신규주 분석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번 주에 매매한 것은 이제 어제 그 4분기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선물 쪽에 세이 쪽을 보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좀 세이 쪽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이미니 나스닥 37계약에 들어갔습니다. 2630에 들어갔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캡처할 때는 26만 달러 수익이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새벽에 캡처를 아마 했던 걸 겁니다. 어제 매수한 시점은 여기입니다. 어제 시간이 2630이니까 이 정도죠. 이 정도. 아마 이게 어떻게 여기서 잡았냐 하면 어제 최고가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최고 찍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최고가를 못 깼죠. 최고가 못 깨면서 다시 또 올라왔는데 또 여기서 계단형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 위에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거기서 아마 2630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버티다가 쭉쭉쭉쭉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거 보고 스탑 여기다 걸어 놓고 위쪽에다 스탑 걸고, 어제는 12시 전에 잠에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수익이 잡혔고요. 37기가 2630에 들어갔고, 오늘 풀이장에서 얘가 계속 올라와서 그냥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이 아니죠. 익절인 건데, 이제 2630에 매도하고 2356점 이후에 전량 매도한 거 전량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매매 손익은 한 20만 7천불 정도 됩니다. 이게 하나로 따지면 한 3억 가까이 될 겁니다. 3억 가까이. 그래서 나스닥 선물 쪽은 이렇게 세일 기회 노려서 매매 손익을 냈고요. 원유 쪽은 이제 주계좌는 66,000주, 10만주 사서 이제 66,000주 팔아서 1363만원 수익인 거고, 이제 이 계좌 2와 계좌 3은 11일 날에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계좌는 이제 1150만원, 1239만원 이렇게 수익이 난 상태고요. 합치면은 13, 11, 12 하면은 23, 한 3,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유 수익은 그렇게 나쁘진 않죠. 수익률 자체가 25%에서 30% 정도 거뒀고, 1계좌는 30% 정도니까 수익은 괜찮았다고 봅니다. 기간도 그렇게 천연가스 같이 길지 않았었고요. 보유 종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그 레버리지 44,000주 남아있죠. 그리고 이쪽 계좌에도 이게 거의 현금화가 돼가지고 이제 원유는 1390만원, 1390만원씩 밖에는 안 남아있습니다. 1500주. 2억 6천, 2억 5천짜리 계좌니까 비율은 아주 적죠. 이 계좌들은 주로 천연가스나 원유를 매매하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 그러니까 해외 미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은 아직 장기 투자용으로 매수한 것들은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한국 주식들은 이 실적 보고 산 주식들은 별로 성과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조하셔서 사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보는 거는 이제 펄어비스랑 펜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페트론도 매수를 하려고 조금 사놨는데 그냥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좀 아쉽죠. 이런 거는 2차전지 인버스 주식도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 하락 전환된다면 이쪽 주식을 좀 많이 살 생각입니다. 지금도 수익률은 괜찮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원유랑 그 천연가스는, 원유는 저는 ETN 가격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롤오버 될 때마다 가격 변동이 좀 크기 때문에, 크루드 오일, 티커명이 CL이죠. 그러니까 미국 그 CME에 상장된 CL, 티커명 CL, 크루드 오일의 67 이하로 가면 이제 추가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티커명 NG 가격이, 이거는 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 한 달마다 롤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은 큰데 이 가격 자체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겁니다. NG는 2.2 이하일 때 추가 매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유 쪽은 CL이 67 이하로 빠질 때, 그리고 천연가스는 NG가 2.2 이하로 빠질 때 추가 매수할 생각입니다.
이제 신규주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금요일부터 오늘 세비오는 별로 안 좋았죠. 기는봉이 좀 나와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금요일부터는 아무래도 신규주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장이 되면은 뭐 이건 약간 좀 음모론적인 얘기겠지만 어쨌든 신규주를 하나 정도는 이제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 있어야지 이제 신규주에 계속 매수세가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규주를 좀 좋은 모습을 한번 보이는 신규주가 한두 종목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고 계속 죽을 쓴다면 저 신규주를 받은 기관들도 물량 처리하기가 무척 힘들겠죠. 그러니까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도 종목이 많으니까 어느 종목에서 기회가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긴 양봉 나는 신규주 매매하실 수 있는 행운을 가지셔서 좋은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